옷장 문 열고 한참을 서 계셨죠. 동창회 일주일 앞두고 입을 옷 찾다가 결국 한숨만 푹 쉬셨던 적 있으시죠? 안녕하세요. 55세 시니어 전문 스타일리스트 이수진입니다.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 또 살쪘네. 입을 게 하나도 없네. 그냥 안 갈까봐 이러세요. 특히 60 넘어서 동창회 간다는 게 젊었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부담감이 있으시잖아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한테 잘 보이고는 싶은데 어떻게 입어야 할지 도통 감이 안 오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뭘 선택하세요? 검정색이죠. 올블랙. 검정이 제일 무난하고 살도 좀 가려주는 것 같고 실수할 일도 없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올블랙이 오히려 여러분을 10년은 더 늙어 보이게 만들어요. 특히 동창회처럼 조명 어두운 식당에서는 검정색이 얼굴까지 어둡게 만들어서 피곤하고 지쳐 보이게 만듭니다. 그럼 새 옷 사야 하나? 비싼 명품 입어야 하나?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에 있는 옷으로도 충분히 귀티나게 보일 수 있는 코디법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새 옷이 아니라 입는 방법이거든요. 지금부터 5가지만 기억하시면 다음 동창회 때 자신감 있게 나가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20년 더 젊어 보이는 패션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디법은 바로 얼굴 살리는 반사판 컬러 전략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에요. 우선 동창회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어디서 하시나요? 밝은 야외 공원에서 하시나요? 아니죠. 대부분 식당이나 카페, 호텔, 라운지 같은 실내 공간에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장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조명이 전반적으로 어둡다는 거예요. 분위기 있게 만들려고 일부러 조명을 낮춰놓거든요. 이런 어두운 조명 아래서 검정색이나 남색, 진한 회색 같은 어두운 색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옷과 얼굴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얼굴 전체가 그림자에 묻혀버립니다. 특히 목 주변, 턱선, 볼 아래쪽에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지면서 얼굴이 더욱 어둡고 피곤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게 되는 거죠. 60세 이후에는 피부톤 자체도 어릴 때보다 조금씩 어두워지고 칙칙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여기에 어두운 옷까지 입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너 컬러를 밝게 바꾸시면 됩니다. 겉옷은 그대로 두셔도 괜찮아요. 검정 재킷이든 남색 코트든 회색 가디건이든 그건 그대로 입으세요. 대신 그 안에 입는 옷, 즉 이너웨어의 색깔만 바꾸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반사판 효과예요. 사진 찍을 때 반사판 대보면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옷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얼굴 가까이에 밝은 색을 두면 그 빛이 얼굴로 반사되면서 피부가 환하고 생기 있어 보이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색이 좋을까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색은 아이보리예요. 아이보리는 흰색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 있어서 60세 이후 피부톤과 정말 잘 어울립니다. 새하얀 흰색은 오히려 얼굴 주름이나 잡티를 더 도드라져 보이게 만들 수 있는데 아이보리는 그런 단점 없이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크림색입니다. 크림색도 아이보리와 비슷하게 따뜻한 느낌을 주면서 얼굴 톤을 밝게 만들어줘요. 세 번째는 펄 베이지예요. 펄이 살짝 들어간 베이지색은 빛을 받았을 때 은은하게 반짝이면서 얼굴을 더욱 화사하게 만들어줍니다. 너무 반짝거리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은은하게 펄이 들어간 정도가 딱 적당해요. 네 번째는 스킨톤 핑크입니다. 이건 우리 피부색과 비슷한 톤의 연한 핑크색을 말하는 건데요. 이 색이 얼굴에 혈색을 더해주면서 건강하고 생기 있어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창백하거나 피곤해 보이시는 분들한테 정말 효과적이에요. 이 4가지 색깔이 대표적인 반사판 컬러인데요. 이런 색깔의 옷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니트든 블라우스든 셔츠든 티셔츠든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색깔만 이 범주에 속하면 되는 거예요. 옷장을 한번 뒤져보세요. 분명히 한두 벌은 있으실 겁니다. 만약 정말 하나도 없다면 이건 새로 장만하셔도 좋아요. 이 색깔의 기본 니트나 블라우스 한 벌 정도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거든요. 비싼 거 아니어도 됩니다. 일반 마트에서 파는 기본 니트도 괜찮아요.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입으시면 되냐면요. 예를 들어 검정 재킷을 입으신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안에 검정 터틀넥을 입는 대신 아이보리색 터틀넥을 입으시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얼굴 인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아니면 남색 가디건을 입으신다면 그 안에 남색 블라우스가 아니라 크림색 블라우스를 입으시는 거예요. 회색 코트 안에는 펄 베이지 니트를, 검정 점퍼 안에는 스킨톤 핑크 셔츠를 입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겉옷은 그대로 두고 이너만 바꿔도 전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얼굴이 환해지고 피부가 맑아 보이고 전체적으로 생기 있고 젊어 보이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 방법의 장점이 뭐냐면 돈이 거의 안 든다는 거예요. 새로운 겉옷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집에 있는 검정 재킷, 남색 코트, 회색 가디건 그대로 활용하면서 이너만 바꾸면 되니까 경제적이고 실용적입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이너의 넥라인도 중요해요. 터틀넥보다는 라운드넥이나
V넥이 얼굴을 더 시원하게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터틀넥은 목을 완전히 감싸니까 답답해 보일 수 있거든요. 물론 목주름이 많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터틀넥을 선호하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목이 너무 꽉 조이는 스타일보다는 여유 있게 떨어지는 스타일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소재도 신경 쓰시면 더 좋아요. 같은 아이보리색이라도 니트 소재와 실크 소재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니트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실크나 세틴 소재는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동창회 장소나 분위기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격식 있는 호텔, 라운지 같은 곳이라면 실크 블라우스가, 편안한 식당이라면 니트가 더 잘 어울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반사판 컬러 전략이 정말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면서 이 방법만 알려드려도 많은 분들이 놀라세요. 옷은 똑같은데 얼굴 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사진 찍어서 비교해 보시면 정말 확연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동창회 준비하실 때 꼭 이 방법 기억하시고 옷장에서 밝은 색 이너를 찾아보세요. 있는 옷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번째 코디법은 테이블 위 법칙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요. 사실 동창회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창회라는 자리의 특성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동창회에 가면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대부분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면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시죠. 서서 돌아다니는 시간은 처음 인사할 때나 화장실 갈 때 정도고요. 전체 시간의 90% 이상을 앉아서 보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친구들이 실제로 보는 건 뭘까요? 전신이 아니라 테이블 위로 보이는 상반신입니다. 정확히는 가슴 위쪽부터 머리까지의 부분이에요. 이걸 이해하시면 코디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바지나 스커트를 고민하시고 신발을 고민하시고 전신 실루엣을 고민하시는데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동창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앉아 있으면 하반신은 테이블 아래로 가려지니까요. 친구들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거죠. 반면 상반신, 특히 목 주변과 얼굴 근처는 내내 노출되고 시선이 집중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상반신에 포인트를 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목 주변, 가슴 부근, 어깨선 근처에 시선을 끄는 요소를 배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전체적으로 코디가 완성도 있어 보입니다. 둘째, 신경 쓰이는 부분들, 예를 들어 턱선이 흐려진 것, 목주름, 처진 볼 같은 것들에서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어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브로치를 활용하는 겁니다. 브로치는 정말 훌륭한 아이템이에요. 작은 액세서리지만 효과는 엄청나거든요. 재킷깃에 브로치 하나만 달아도 전체 느낌이 달라집니다. 품격 있고 신경 쓴 느낌을 주죠. 브로치를 고르실 때는 너무 크지 않은 적당한 크기로 본인 옷 색깔과 조화를 이루는 걸로 선택하시면 돼요. 진주 브로치는 클래식하고 우아한 느낌을 주고 꽃 모양 브로치는 여성스럽고 화사한 느낌을 줍니다. 브로치가 부담스러우시다면 목걸이를 활용하세요. 특히 볼륨감 있는 목걸이가 좋은데요. 짧은 초커 스타일보다는 쇄골 아래로 내려오는 길이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목이 길어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시선이 아래로 흐르면서 전체적으로 날씬해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목걸이 소재는 골드나 실버나 진주 다 괜찮은데 본인 피부톤과 옷 색깔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팁은 목걸이를 겹쳐서 하는 건데요. 같은 톤의 목걸이 두세 개를 레이어드하면 세련되고 멋스러워 보입니다. 스카프도 정말 좋은 아이템이에요. 가벼운 실크 스카프를 목에 두르시면 우아하고 프렌치 시크한 느낌이 나거든요. 스카프 매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아주 간단하게만 매도 충분히 멋있어요. 목에 한 바퀴 두르고 앞에서 가볍게 묶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흘러내리게 두는 것만으로도 스타일이 살아납니다. 스카프 색깔은 옷과 대비되는 색을 선택하시면 포인트가 되고 비슷한 톤을 선택하시면 통일감 있고 고급스러워 보여요. 이런 액세서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시선을 위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자연스럽게 목 주변, 얼굴 근처로 시선이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턱선이 좀 흐려졌다거나 목주름이 생겼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덜 눈에 띄게 됩니다. 액세서리 자체가 워낙 눈에 띄니까 그쪽으로 시선이 분산되거든요. 가디건을 입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디건 단추를 다 잠그는 것보다는 위에 한두 개만 잠그고 아래는 열어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V라인이 생기면서 얼굴이 작아 보이고 목이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디건 위에 목걸이를 하거나 스카프를 더하면 더욱 완성도 있어 보입니다. 테이블 위 법칙의 핵심은 결국 사람들이 실제로 보는 부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에너지와 신경을 하반신보다는 상반신에 더 쏟으시는 겁니다. 바지가 약간 구겨져 있어도 신발이 최신 유행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테이블 아래라 잘 안 보이니까요.
대신 목 주변 어깨, 가슴 부분이 깔끔하고 포인트 있게 정돈되어 있으면 전체적으로 잘 차려입은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한 분은 이 방법으로 동창회에서 정말 좋은 반응을 얻으셨어요. 입은 옷은 평범한 베이지 니트의 검정 바지였는데 목에 진주 목걸이 2개를 레이어드하고 재킷kit에 작은 브로치를 달았더니 친구들이 다 물어봤대요. 어디서 산 거냐? 너무 예쁘다. 너 요즘 뭐 좋은 일 있냐고요. 옷 자체는 특별한 게 아니었는데 액세서리 몇 개만으로 완전히 다른 느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음 동창회 준비하실 때 옷장에서 액세서리부터 찾아보세요. 브로치, 목걸이, 스카프, 귀걸이 등등 집에 묵혀두신 것들 있으실 거예요. 그걸 꺼내서 한번 매치해 보시는 겁니다. 어떤 조합이 가장 잘 어울리는지 여러 가지 시도해 보시고요. 거울 앞에서 앉은 자세로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앉았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하니까요. 테이블 위 법칙 꼭 기억하세요. 상반신에 집중하고 목 주변에 포인트를 주고 시선을 위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동창의 코디가 훨씬 완성도 있고 깃이 나 보일 거예요. 세 번째 코디법은 손목 라인 활용법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한데 효과가 엄청난 방법이에요. 우리 몸에서 가장 얇은 부분이 어디일까요? 바로 손목입니다. 팔뚝은 나이가 들면서 살이 붓고 처지는데 손목만큼은 비교적 얇은 상태를 유지하거든요. 이 손목을 전략적으로 노출하고 강조하면 전체적으로 날씬하고 우아해 보이는 착시 효과를 만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수록 팔뚝이 신경 쓰여서 긴팔을 입으시잖아요. 그것 자체는 괜찮은데 문제는 소매를 끝까지 다 내려서 손목까지 완전히 가리는 경우예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팔이 더 굵어 보이고 전체적으로 답답한 느낌을 줍니다. 반대로 손목을 살짝만 드러내도 훨씬 가볍고 세련된 느낌이 나거든요. 가장 쉬운 방법은 소매를 걷는 겁니다. 니트나 셔츠를 입으셨다면 소매를 한두 번 접어 올리세요. 정확히 손목뼈가 보일 정도로 올리시면 돼요. 너무 많이 올려서 팔뚝 중간까지 올리면 오히려 팔뚝살이 강조되니까 손목만 살짝 보이는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전체 실루엣이 훨씬 가볍고 활동적으로 보여요. 소매를 걷을 때 한 가지 팁은 양쪽을 똑같이 걷는 것보다 한쪽만 걷거나 양쪽을 걷더라도 높이를 약간 다르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멋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대칭적이면 오히려 어색하거든요. 무심한 듯 한쪽 소매를 살짝 걷어 올린 모습이 훨씬 세련되어 보입니다. 손목을 드러냈다면 여기에 액세서리를 더하면 금상첨화예요. 시계가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인데요. 시계 하나만 차도 손목이 강조되면서 전체적으로 정돈된 느낌을 줍니다. 시계를 고르실 때는 너무 큰 것보다는 적당한 크기로 본인 손목 두께에 맞는 걸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금속 밴드든 가죽 밴드든 상관없는데 옷 스타일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격식 있는 자리라면 가죽 밴드가, 캐주얼한 자리라면 금속 밴드도 괜찮아요. 팔찌도 정말 좋은 아이템입니다. 시계와 팔찌를 같이 차는 레이어드 스타일이 요즘 트렌드이기도 한데요. 60세 이후에도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어요. 너무 과하지 않게 시계 한 개와 가느다란 팔찌 한두 개 정도면 적당합니다. 팔찌는 금색이든 은색이든 본인 피부톤과 시계 색깔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너무 화려한 것보다는 심플한 디자인이 나이에 맞고 우아해 보입니다. 진주 팔찌나 천연석 팔찌도 좋아요. 이런 건 클래식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거든요. 특히 아이보리나 베이지 톤 옷과 함께 매치하면 정말 잘 어울립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팔찌를 너무 많이 차지 않는 거예요. 손목에 팔찌를 5개, 6개씩 차면 오히려 산만하고 과해 보일 수 있어요. 세련되게 보이려면 절제가 필요합니다. 손목 라인 활용의 또 다른 효과는 손의 움직임을 더 우아하게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손목이 보이면 손을 움직일 때마다 그 움직임이 시각적으로 강조되면서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거든요. 특히 대화하면서 손짓을 할 때, 찻잔을 들 때 이런 작은 동작들이 훨씬 더 품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효과도 있어요. 손목에 예쁜 시계나 팔찌를 차고 있으면 본인도 그걸 의식하면서 손동작이 더 조심스럽고 우아해지거든요. 무의식적으로 더 여성스럽게 행동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전체적인 인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손목을 드러낼 때 손과 손톱 관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손목을 드러내면 자연스럽게 손도 함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창회 전에 핸드크림을 바르시고 손톱을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네일 아트까지는 안 하셔도 되지만 손톱을 깨끗하게 다듬고 투명 매니큐어라도 한번 발라주시면 훨씬 정돈된 느낌을 줍니다. 손목 라인 활용법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소매를 손목까지 걷어 올려서 손목을 드러내세요. 둘째, 시계나 팔찌로 손목을 장식하세요. 셋째, 과하지 않게 한쪽 손목만 포인트를 줘도 충분합니다. 넷째, 손과 손톱도 함께 관리하세요.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 이 방법을 알고 나서 옷 입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항상 소매를 끝까지 내려 입으셨는데 이제는 거의 모든 옷을 입을 때 소매를 살짝 걷어 올리신대요. 그리고 손목에 가느다란 금팔찌 하나를 항상 차고 다니시는데
그것만으로도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도 뭔가 달라졌다, 세련되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으신대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거울 앞에서 소매를 내리고 있을 때와 걷어 올렸을 때를 비교해 보시면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손목 하나 드러냈을 뿐인데 전체적으로 훨씬 가볍고 우아하고 날씬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돈 한 푼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소매 걷는 건 공짜고 시계나 팔찌도 이미 가지고 계신 걸 활용하시면 되니까요. 다음 동창회 가실 때 꼭 기억하세요. 손목을 드러내고 거기에 작은 포인트를 더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훨씬 더 세련되고 기티 나 보일 거예요. 네 번째 코디법은 실내 코디 완성도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에요. 동창회 준비하실 때 무엇에 가장 신경 쓰시나요? 대부분 코트나 점퍼 같은 겉옷에 신경을 많이 쓰시죠. 물론 겉옷도 중요합니다. 동창회 장소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을 만들어주니까요. 하지만 진짜 승부는 그 다음이에요. 실내에 들어가서 겉옷을 벗었을 때 그때의 모습이 진짜 여러분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동창회는 대부분 어디서 하시나요? 식당, 카페, 호텔, 라운지 같은 실내 공간이죠. 그리고 이런 장소들은 대부분 난방이 잘 되어 있어요. 특히 겨울에는 실내가 꽤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코트나 점퍼를 벗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입구에서 바로 벗어서 코트걸이에 걸기도 하고 의자 뒤에 걸쳐두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부터 친구들이 보는 건 겉옷이 아니라 그 안에 입은 옷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겉옷만 신경 쓰고 안에는 대충 입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멋진 캐시미어 코트를 입었는데 안에는 그냥 오래된 니트 하나만 입고 오신다거나 패딩 점퍼는 좋은 걸 입었는데 안에는 평범한 티셔츠만 입고 오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겉옷을 벗는 순간 전체적으로 허전하고 성의 없어 보이게 됩니다. 실내 코디의 핵심은 레이어드, 즉 겹쳐 입기입니다. 한 겹만 입는 것보다 여러 겹을 겹쳐 입으면 훨씬 완성도 있고 세련되어 보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조합은 셔츠 위에 니트를 입는 거예요. 예를 들어 흰색 셔츠 위에 베이지 니트를 입으면 셔츠 깃과 소매 끝이 니트 밖으로 살짝 나오면서 레이어드 효과를 만들어줍니다. 이것만으로도 훨씬 스타일리시해 보여요. 셔츠와 니트 조합에서 중요한 건 색 조합입니다. 셔츠는 밝은 색으로 니트는 그보다 조금 어두운 톤으로 하면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효과가 생겨요. 예를 들어 흰색 셔츠에 그레이 니트, 크림색 셔츠에 카멜 니트, 연핑크 셔츠에 버건디 니트 이런 식으로요. 반대로 어두운 셔츠에 밝은 니트를 입어도 되는데 이건 좀 더 대담한 스타일이에요. 조끼를 활용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조끼 즉 베스트는 요즘 다시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템인데요. 60세 이후에도 충분히 멋스럽게 소화하실 수 있어요. 셔츠 위에 니트 조끼를 입으면 클래식하면서도 지적인 느낌이 나거든요. 조끼의 장점은 팔은 가볍게 유지하면서 상체에는 레이어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니트를 입으면 팔이 답답한데 조끼는 그런 문제가 없죠. 조끼 색깔은 주로 네이비, 그레이, 블랙, 카멜 같은 중성적인 톤이 많은데 이런 색들은 어떤 셔츠와도 잘 어울립니다. 조끼를 입을 때 한 가지 팁은 셔츠 소매를 살짝 걷어 올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손목 라인 활용법과 연결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더욱 활동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블라우스와 가디건 조합도 좋습니다. 특히 여성스러운 느낌을 원하신다면 이 조합이 제격이에요. 레이스나 러플 디테일이 있는 블라우스 위에 얇은 가디건을 걸치면 우아하면서도 로맨틱한 분위기가 나거든요. 가디건은 단추를 다 잠그지 말고 앞을 열어두거나 위에 한두 개만 잠그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블라우스가 보이면서 레이어드 효과가 살아나고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느낌을 줍니다. 터틀넥 위에 셔츠를 입는 역레이어드 방법도 있어요. 이건 좀 더 트렌디한 스타일인데 얇은 터틀넥 위에 느슨한 셔츠를 입는 겁니다. 셔츠 단추는 몇 개 풀어두고요. 이렇게 하면 목주름은 터틀넥으로 가리면서도 셔츠의 깃이 얼굴 주변에서 포인트를 만들어줘요. 다만 이 스타일은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니 본인 스타일에 맞는지 한번 시도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어요. 실내 코디에서 또 중요한 건 바지나 스커트와의 조화예요. 상의를 여러 겹 입으면 자칫 상체가 두꺼워 보일 수 있으니까 하의는 비교적 슬림한 핏으로 선택하시는 게 균형이 잘 맞습니다. 예를 들어 셔츠에 조끼를 입고 그 위에 가디건까지 입으셨다면 바지는 스트레이트나 슬림 핏으로 선택하시는 거죠. 와이드 팬츠는 이런 상의와는 조금 안 어울릴 수 있어요. 소재도 신경 쓰시면 좋습니다. 같은 레이어드라도 소재가 다양하면 더욱 입체적이고 고급스러워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셔츠 위에 울 니트를 입고 그 위에 캐시미어 가디건을 걸치면 각각의 소재 질감이 살아나면서 전체적으로 풍부한 느낌을 줍니다.
반대로 다 같은 소재로만 입으면 평면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너무 많이 겹쳐 입어서 두껍고 답답해 보이는 겁니다. 레이어드는 좋지만 과하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적당히 두세 겹 정도가 딱 좋아요. 셔츠, 니트, 가디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목걸이나 브로치 같은 액세서리까지 더하면 완벽하죠. 또 한 가지 실내 코디를 준비하실 때는 집에서 미리 입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거울 앞에서 겉옷을 입은 상태와 벗은 상태를 모두 체크해 보세요. 겉옷을 입었을 때 멋있더라도 벗었을 때 어색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앉은 자세에서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서 있을 때와 앉았을 때는 옷의 느낌이 다를 수 있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이 부분을 완전히 간과하셨다가 동창회에서 당황하신 경험이 있으세요. 멋진 롱코트를 입고 가셨는데 안에는 그냥 단순한 티셔츠 하나만 입고 가신 거예요. 식당에 들어가서 코트를 벗는 순간 다른 친구들은 다 레이어드로 멋지게 입고 왔는데 본인만 너무 단순해 보여서 정말 민망하셨대요. 그 이후로는 항상 실내 코디를 더 신경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실수하지 마세요. 겉옷만큼 아니 어쩌면 겉옷보다 더 중요한 게 실내 코디입니다. 동창회의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니까요. 집에 있는 옷들을 꺼내서 여러 가지 조합을 시도해 보세요. 셔츠와 니트, 블라우스와 가디건, 조끼와 셔츠 등등 다양한 레이어드를 실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조합을 찾으셨다면 그걸 미리 사진으로 찍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나중에 참고할 수 있으니까요. 실내 코디 완성도 절대 간과하지 마세요. 이게 진짜 여러분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코디법은 헤어 볼륨과 자세입니다. 사실 이건 코디법이라기보다는 전체 인상을 완성하는 마무리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전체적으로 초라해 보일 수 있거든요. 반대로 옷은 평범해도 헤어와 자세만 좋으면 훨씬 귀티나고 우아해 보입니다. 먼저 헤어 볼륨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60세 이후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바로 머리숱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특히 정수리 부분이 많이 비어 보이고 전체적으로 머리 볼륨이 없어지면서 얼굴이 커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게 됩니다. 머리숱이 풍성하면 얼굴이 작아 보이고 젊어 보이는데 반대로 머리숱이 적으면 얼굴이 크고 넓어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초라한 인상을 주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볼륨 드라이예요. 동창회 가시기 전에 머리를 감으시고 드라이할 때 그냥 대충 말리는 게 아니라 볼륨을 살려서 말리시는 겁니다. 특히 정수리 부분을 드라이할 때는 머리를 반대 방향으로 넘기면서 뿌리를 세워주세요. 예를 들어 오른쪽 머리를 말릴 때는 왼쪽으로 넘기면서 말리고 왼쪽 머리를 말릴 때는 오른쪽으로 넘기면서 말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뿌리가 서면서 자연스럽게 볼륨이 생깁니다. 드라이가 끝나면 다시 원래 가르마 방향으로 넘기시면 되는데 이때 뿌리는 이미 서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살아나 있을 거예요. 여기에 스프레이를 살짝 뿌려주시면 볼륨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너무 많이 뿌리면 뻣뻣해 보이니까 적당히만 사용하세요. 헤어롤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트에 가시면 볼륨 헤어롤이라고 해서 정수리에 붙이는 롤러가 있거든요. 이걸 머리 감고 말린 후에 정수리에 붙여놓고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기다리시면 정수리 볼륨이 확 살아납니다. 동창회 준비하면서 옷 입고 메이크업 하는 동안 붙여놨다가 나가기 직전에 떼면 돼요.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확실합니다. 부분 가발이나 헤어피스를 활용하시는 것도 요즘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방법이에요. 예전에는 가발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은 자연스럽고 퀄리티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전혀 티가 안 납니다. 특히 정수리 부분만 커버하는 부분 가발은 착용도 간편하고 자연스러워서 많은 분들이 애용하세요. 가격대도 다양해서 부담 없이 시도해 볼 만합니다. 헤어 스타일도 중요해요. 너무 찰싹 붙이는 스타일보다는 약간 부풀린 듯한 스타일이 볼륨감을 줍니다. 파마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너무 작은 웨이브보다는 큰 웨이브로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나이에 맞고 세련되어 보여요. 단발 머리시라면 끝을 살짝 안으로 말아주는 것만으로도 전체적으로 정돈되고 우아한 느낌을 줍니다. 헤어 색깔도 고려하실 수 있어요. 새치가 많으시다면 염색을 하시는 것도 젊어 보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완전히 검은색보다는 자연스러운 다크 브라운 정도가 좋아요. 너무 검은색은 오히려 인위적으로 보이고 피부를 어둡게 만들 수 있거든요. 요즘은 헤어 매니큐어나 반영구 염색 같은 방법도 있어서 머리카락 손상 없이 색을 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제 자세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헤어를 멋지게 해도 자세가 안 좋으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반대로 평범한 옷을 입어도 자세만 좋으면 훨씬 귀티나고 품이 있어 보여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요. 명품 가방보다 자세가 더 큰 귀티를 만든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래요. 좋은 자세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어깨를 펴는 것. 둘째, 턱을 살짝 당기는 것. 셋째, 골반을 세우는 것.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하셔도 전체 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어깨부터 볼게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어깨가 앞으로 말리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등이 굽어 보이고 전체적으로 움츠러든 느낌을 줍니다. 어깨를 펴려면 의식적으로 어깨뼈를 뒤로 모으는 느낌으로 가슴을 펴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는데 자주 의식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어깨를 펴면 자동으로 가슴도 펴지면서 전체 실루엣이 훨씬 당당하고 우아해 보여요. 턱을 살짝 당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턱을 앞으로 내밀고 다니시는데 이렇게 하면 목이 앞으로 나와서 거북목처럼 보이고 이중턱이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턱을 살짝만 뒤로 당겨주시면 목선이 살아나고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너무 많이 당기면 부자연스러우니까 살짝만 당기는 느낌으로 하세요. 귀와 어깨가 일직선이 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반을 세우는 건 앉아 있을 때 특히 중요해요. 동창회에서는 대부분 앉아서 시간을 보내니까요.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골반을 세워서 허리를 곧게 펴고 앉으세요. 등받이에 완전히 기대서 축 늘어져 있으면 나른하고 무기력해 보입니다. 등받이를 가볍게만 터치하는 느낌으로 허리를 펴고 앉으시면 훨씬 품이 있어 보여요. 자세가 좋으면 옷도 훨씬 잘 어울립니다. 같은 옷이라도 자세가 좋은 사람이 입으면 핏이 살아나고 옷이 제대로 떨어지거든요. 반대로 자세가 구부정하면 옷도 구겨지고 실루엣이 무너져 보입니다. 그래서 자세는 정말 중요해요. 걸음걸이도 신경 쓰시면 좋습니다. 동창회 장소에 들어갈 때, 화장실 갈 때, 자리를 이동할 때 등등 서서 걷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때 터벅터벅 걷는 게 아니라 가볍게 걷는 게 중요해요. 발을 질질 끌지 말고 발바닥 전체를 사용해서 걷되 소리는 나지 않게 조용히 걷는 겁니다. 보폭은 너무 크지 않게 적당히 유지하시고요. 손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앉아 있을 때 손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인상이 달라지거든요. 테이블 위에 팔을 올려놓고 손을 포개어 두거나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는 것이 우아해 보입니다. 팔짱을 끼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는 건 방어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표정 관리도 자세의 연장선이에요. 밝은 표정을 유지하시는 게 좋은데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미소를 띠시는 겁니다. 입꼬리를 살짝 올린 정도면 충분해요. 이렇게 하면 친근하고 긍정적인 인상을 주거든요. 자세를 교정하는 게 처음에는 힘들고 어색할 수 있어요. 의식하지 않으면 금방 원래 자세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은 동창회 전에 미리 연습하시라는 거예요. 집에서 거울 앞에 서서 어깨 펴고 턱 당기고 골반 세우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자세로 걷고 앉고 하는 걸 반복해서 연습하시는 겁니다.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동창회 당일에도 수시로 체크하세요. 화장실 갈 때마다 거울 앞에서 자세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어깨가 다시 말렸나, 턱이 앞으로 나왔나, 허리가 굽었나 확인하고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자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자세가 습관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세가 좋으면 실제로 건강에도 좋다는 거예요. 어깨를 펴면 호흡이 깊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거든요. 골반을 세우면 허리 통증도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동창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평소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자세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자세 교정만으로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옷은 하나도 바꾸지 않았는데 자세만 바로 잡았더니 주변에서 살 빠졌냐, 뭔가 달라졌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으셨대요. 실제로 체중은 그대로였는데도요. 그만큼 자세가 인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죠. 헤어 볼륨과 자세, 이 두 가지는 돈이 거의 안 들면서도 효과는 정말 큰 방법들입니다. 볼륨 드라이나 헤어롤은 집에서 할 수 있고 자세 교정은 아예 공짜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해도 비싼 옷을 입은 것보다 훨씬 더 귀티나고 우아해 보일 수 있어요. 명품 가방 하나 사는데 수백만 원이 들어가지만 좋은 자세는 공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주는 인상은 좋은 자세가 명품 가방보다 훨씬 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진짜 귀티의 비밀입니다. 외적인 것보다 내면에서 나오는 자신감과 품위가 더 중요한 거죠. 자, 여기까지 60세 이후 동창회 갈 때 돈 안 들이고 귀티 나는 코디법 5가지를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얼굴 살리는 반사판 컬러 전략이었어요. 겉옷은 그대로 두고 이너만 아이보리, 크림, 펄 베이지, 스킨톤 핑크 같은 밝은 색으로 바꾸는 것. 이것만으로도 얼굴이 환해지고 생기 있어 보인다는 거 기억하시죠? 두 번째는 테이블 위 법칙이었습니다. 동창회에서는 90%를 앉아서 보내니까 상반신에 집중하라는 거. 브로치, 목걸이, 스카프 같은 액세서리로 목 주변에 포인트를 주면 전체적으로 완성도 있어 보인다는 것도 배우셨죠. 세 번째는 손목 라인 활용법이었어요. 우리 몸에서 가장 얇은 부분인 손목을 드러내고 시계나 팔찌로 장식하면 전체적으로 날씬하고 우아해 보이는 착시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 네 번째는 실내 코디 완성도였습니다. 겉옷만 신경 쓰지 말고 실내에서 보이는 레이어드에 더 신경 쓰라는 것.
셔츠와 니트, 블라우스와 가디건, 조끼와 셔츠 등을 조합해서 입으면 훨씬 세련되어 보인다는 거 알려드렸죠. 마지막 5번째는 헤어 볼륨과 자세였습니다. 볼륨 드라이나 헤어롤러 정수리 볼륨을 살리고 어깨를 펴고 턱을 당기고 골반을 세우는 좋은 자세를 유지하면 명품 가방보다 더 큰 귀티를 만들 수 있다는 것까지 배우셨어요. 이 5가지 코디법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돈이 거의 안 든다는 거예요. 새 옷을 살 필요도 없고 비싼 명품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 있는 옷으로도 이미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로도 그리고 약간의 노력과 연습만으로도 충분히 귀티 나고 세련되게 보일 수 있어요. 사실 진짜 귀티는 비싼 옷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옷을 어떻게 입느냐, 어떻게 조합하느냐, 어떤 디테일에 신경 쓰느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에서 나와요. 당당하고 편안한 자세, 밝은 표정, 자연스러운 미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진짜 귀티를 만드는 거죠. 동창회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서로 얼마나 나이 들었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옛날 추억을 나누고 근황을 공유하는 즐거운 자리여야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옷 때문에,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이 그런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더 비싼 옷을 입었나, 누가 더 젊어 보이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본인이 편안하고 자신 있게 느낄 수 있는 스타일을 찾으시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중에서 본인한테 맞는 것들을 골라서 적용하시면 돼요. 다 할 필요는 없어요. 한두 가지만 제대로 해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동창회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옷장을 열고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밝은색 이너가 있나, 액세서리는 뭐가 있나, 레이어드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뭐가 있나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합을 시도해 보시는 거예요. 이건 입어보고 저건 입어보고 이 목걸이 매치해보고 저 브로치 달아보고 하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조합을 찾으시는 겁니다. 찾으셨다면 동창회 일주일 전쯤에 한번 풀코스로 입어보세요. 옷부터 액세서리, 헤어, 메이크업까지 다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 앞에서 서보기도 하고 앉아보기도 하면서 체크하세요. 불편한 부분은 없는지, 어색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미리 해보면 당일에 훨씬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어요. 동창회 당일에는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서두르다가 실수하면 안 되니까요. 시간 여유를 두고 천천히 준비하시면서 오늘 배운 것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세요. 이너 색깔은 밝게 했나, 액세서리는 챙겼나, 손목은 드러냈나, 레이어드는 제대로 했나, 헤어 볼륨은 살렸나, 자세는 바른가 확인하시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입니다. 옷을 잘 입었다는 자신감, 충분히 준비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세요. 그 자신감이 얼굴에서 빛이 나고 행동에서 여유가 나타나게 만들어요. 자신감 있는 사람은 뭘 입어도 멋있어 보이거든요. 동창회 장소에 도착해서도 당당하게 들어가세요. 어깨 펴고 턱 당기고 밝은 표정으로 친구들을 맞이하세요. 그리고 즐기시면 됩니다. 옛날 이야기도 하고 근황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동창회의 진짜 목적이잖아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중에 곧 동창회를 앞두신 분들 계실 거예요. 준비하시면서 오늘 배운 방법들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동창회 다녀오신 후에 댓글로 후기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적용했는지, 반응이 어땠는지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댓글로 이런 것들도 알려주세요. 이 5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도움이 되셨나요? 본인한테는 어떤 방법이 가장 잘 맞을 것 같으세요?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60세 이후 시니어분들을 위한 실용적이고 도움이 되는 패션 정보 계속 가지고 올게요. 체형별 코디, 상황별 코디, 컬러 활용법, 액세서리 활용법 등등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음 동창회에서 자신감 넘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